예, 안녕하십니까. 꾸준하게 주식 투자하자. 엉덩이가 무거워야 돈을 번다. 스테디 84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그래서 매수할까요? 들고 갈까요? 일단 계좌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상승 많이 했고요. 무려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저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 유튜브 합니다. 근데 유튜브 특성상 이 소외주는 안 가는 거 방송 잘 안 올립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이 특성이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ETF 올리겠습니까? 지금 핫하다는 AI 반도체가 묻은 거, 엔비디아가 묻은 종목이나 아니면 ETF를 유튜브들은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좋다고 들어갑니다. 이 2차 전지가 좋을 때 유튜버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 이 홍보라는 걸 돈 받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 뭡니까 조회수 올리는 거 올리기 위해서 이 차이나 전기차를 많이 언급했죠. 그때가 대충 한 뭐 2021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그리고 주가도 잘 갔죠. 주가도 네 2021년 부근이죠. 네, 2만 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펀드든 주식이든 이 현물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공통점은 싸게 사서 결국 비싸게 파는 겁니다. 펀드가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든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든 그 여러 가지 주식 종목들을 뭉뚱그려서 만든 게 펀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든 주식이든 일단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싸게 산다, 비싸게 판다. 이거는 주식의 고점, 저점을 안다는 건데 그거 안다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초심자의 행운인데 겁대가리 상실해가지고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대가리 상실한 초심자 행운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수를 안다, 시장에 대해서 안다 하면 1번 사기꾼, 두 번째는 멍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고요. 그러면 대충 내가 감이라든지 어떤 나의 개인적인 뭐 원리 원칙에 입각한 분석법을 통해서 그게 싸다 비싸다를 예측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다 비싸다를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향후에 이 시장이 좋아질 거다 아니면 나빠질 거다 보고 싸다 비싸다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지금 관심이 많은 주식을 말하겠죠. 그러니 너도 나도 AI 반도체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ETF를 말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2021년 때보다는 지금 이 타이거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는 드물 겁니다.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마젤란 펀드, 경이로운 수익률의 마젤란 펀드도 70% 이상 투자자는 손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나갈 때 이 금융사들이 매수를 추천했다고요. 왜? 잘 나가야지 이 홍보도 하고 광고도 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란 거죠. 근데 펀드가 마이너스 40% 찍고 50% 찍고 80% 찍는데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사 입장에서 쪽팔리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익률 높은 때 산다는 거는 펀드 기본 가격 설정 금액이 지금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멍청이들은 유튜버가 이야기해주면 좋다고 매수합니다. 매수할 때는 합당한 원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세일할 때 사면 좋잖아요. 비싸게 사면 좋습니까? 남들보다 1,000원이라도 싸게 사야죠. 내가 싸게 샀어. 근데 옆집에 철수는 나보다 5,000원 더 싸게 샀어. 내가 갤럭시 진짜 이게 대란 터져갖고 갤럭시 플립 너무 싸게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몇만 더 싸게 나왔어. 빡치는 거지. 싸게 샀지만 내가 남들보다도 몇천 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생각하면 빡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요 2020년 10월 달에 108불 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다면서 못 삽니다. 근데 2024년 3월 엔비디아가 974달러 찍을 때는 더 갈 것 같아갖고 산답니다. 신기하죠? 자, 시중에 나온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로 요약 가능합니다. 시중에 나온 모든 책들의 내용은요 결국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틀리지만 요약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즉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차트든 아니면 재무제표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결국에는 뭐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로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와의 경영권 싸움이나 사모펀드 싸움, 뭐 지분율 싸움, 그걸 극히 일본이가 빼더라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조회수 팔이하려는 유튜버들은 뭐냐? 일단은 내가 지금 구독자들이 많아야 되고 내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조회수 팔이 유튜버들 말 듣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떨어지면 뭐라 합니다. 자, 소수 땡땡, 정 땡땡, 제가 존경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유튜브 보는데 이분들은 보세요. 유튜브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책 인쇄비도 내고요. 그 외에 방송에 기타 수입도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주식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걸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머니 파이프라인이 한 개잖아요. 한 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유튜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존을 하되 맹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유튜브도 맹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조만 해라. 아, 저렇게 생각하는 유튜브도 있구나.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2차전지를 투자하느냐? 자, 1764조 갖고 있습니다. 1764조. 여기 개인저축연금에서 저는 갖고 있고요. 오늘 4주 더 추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5%, 6% 가까이 올랐죠. 그럼 저는 왜 타이거 전기차를 계속 가져갈 거냐? 일단 보세요. 상장 이후 마이너스 34%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34%. 분배금을 재투자해서 기준입니다. 그 분배금을 재투자 안 했다 치면 이 마이너스는 더 큰 거죠. 분배금을 재투자, 그러니까 ETF를 하면 분배금을 받잖아요. 주식 배당금처럼. 그러니까 이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이니까 분배금을 재투자 안 하면 더 손실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요. 지금 1개월째 들어온 이 전체의 투자자 중에 1개월째 들어온 사람은 수익권이야. 이 사람들 수익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란 거죠. 1개월 이때가 최저점 6,000원대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보세요. 저는 지금 수익권 지금 마이너스 저는 6%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저는 지금 마이너스 6%잖아요. 그러면 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에 있겠습니까? 저는 이 상단에 있겠습니까? 이 바닥에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맨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2만원대가 아니라 저는 요 밑에 6% 마이너스 6%니까 요 밑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에서 1위가 어디입니까? 차이나잖아. 차이나. 그러니까 설정 이후로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너스 34%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평단은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전기차는 저는 이 중국은 전기차의 사활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는 먹거리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이 어떻게 합니까?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이 중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스탠다드가 돼야 되고 많이 팔아먹고 차세 자기들이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이나 전기차를 추천한 이유가 왜 매수하느냐라고 한다면 SNE 리서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전기차의 투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많이 쓰는 그런 회사고요. 네. 2024년 1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약 106만 대가 전년 대비 62.4% 성장했다. 인도량이 약 106만 대. 62.4% 성장. 거기서 이끈 건 BYD다. BYD가 판매량 1위다. 원래 테슬라가 판매량 1위였는데 지금은 BYD죠. BYD는 또 뭐답니까? 2차전지도 하잖아요. 2차전지. 이 BYD와 CATL이 점유율이 얼마냐면 50%는 넘습니다. 50%. 이 두 회사만 해도 50%가 넘어요. 점유율이. 전 세계 이 2차전지의 점유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자, BYD가 1위죠. 점유율이 17%입니다. 22%에서 17%,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점유율을 누가 먹었냐? 테슬라가 먹었냐? 아니죠. 테슬라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무려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먹었냐? 지리가 먹었죠. 지리가 5%, 5.6%에서 9.6%니까 4%. 즉 지리가 이 4%를 어느 정도 먹은 거죠. 성장률이 무려 181%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연간 누적 지역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 중국이 61%입니다. 62%입니다. 중국 하나의 국가가 62%예요. 북미, 유럽. 전체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전체 아시아에서 5%밖에 안 됩니다. 중국 전체가, 이 나라 하나 전체가 점유율이 62%라는 거예요. 이 대륙들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랑 북미가 얼마나 지금 열받겠습니까? 지그들이 전기차 팔아먹고 스탠다드를 형성해가지고 아니면 중국 시장에 자기들 전기차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이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지리는 어떤 회사입니까? 지리는 그 스웨덴 업체 있죠. 볼보의 모기업입니다. 볼보의 모기업이며 경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내세워서 BYD의 줄어든 점유율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BYD가 줄어든 점유율을 현대차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뭐 GM이나 아니면 테슬라가 먹어줘야 되는데 지리가 어느 정도를 빼앗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는 이런 자원 외교를 할 거란 말입니다. 멕시코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히토류라든지 그런 이 광물에 대해서 자원 외교를 할 거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경매로 나온 리튬 강성 채굴권이 신작가의 무려 17배 높은 수준에 낙찰됐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리튬 가격이 똥값이 됐지만 리튬의 이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각 나라별로도 그렇고요.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라는 국가에다가 SOC 해주는 대신에 우리가 채굴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잖아요. 2024년 1월 주요 그룹별 전기차 판매대를 살펴보면 중국 전기차 선두기업 BYD 전년 동기 대비 27.8%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이어갔다. 그리고 BYD 경영 전기차뿐만 아니라 송 등과 같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했다.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테슬라는 주력 차종의 모델 Y 판매량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인 모두 갖춘 BYD에 비하여 2위로 올랐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합산인데 순수 전기차만 보면 아직까지 테슬라가 근소한 차이로 1위라는 겁니다. 자, 3위 지리그룹은 BYD와 마찬가지로 경영 전기차가 이제 많이 판매되고 호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경향 조그마한 전기차가 많이 판매돼가지고요. 그리고 가격도 낮추고요. 볼보 자동차의 모기업인 지리그룹은 갤럭시 등등과 같은 서버 브랜드를 론칭하여 포트폴리오 중고급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 그러니까 BYD와 똑같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대형 세단부터 소형 차량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또 브랜드도 서브 브랜드도 런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요타와 렉서스, 그다음에 현대차와 제네시스 같이 여러 가지 브랜드들도 론칭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61%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유지하고 있다. 보조금 중단 이슈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해서 작년과 달리 가격을 경쟁력을 갖춘 경영 전기차 판매량 증가, 주요 완성차 업체들 서브 브랜드 출시로 인한 소비자 폭 확대가 늘어났다. 그리고 의무 생산 강화로 전차 전기차 대중화 본격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생산 계속 하게끔 만든다. 왜? 차세대 먹거리로. 그리고 미국한테는 반도체를 뺏겼지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여 BEV, 순수 전기차 중심의 성장세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으나 유럽의 다수당인 유럽 국민당은 전기차로 전환을 강요하는 대신 배출권 거래,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 경제를 통해 기후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럽연합이 만든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아, 반대 뜻을 나타냈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 유예기간은 좀 달라.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하고 있는 게 이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비난하여 내연기관 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은 2차 전지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이 되면 그나마 지금 정책은 약간 조금 속도를 늦추겠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간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대선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를 지켜볼 건데, 근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 뭡니까 전기차 시장을 트럼프도 놓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즉 내연기관에 대한 비율은 늘리겠지만 전기차도 트럼프는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왜? 중국한테 안 뺏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처럼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됐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야. 포기하는 건 아닌데 속도론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안 좋고 전기차가 안 좋은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주요 완성차 업체 또한 전기차 투자 계획과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동화 전환 목표율 5년 연기했다는 거죠. GM의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지난해 밝힌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40만 대 생산 목표를 폐기.
포드 또한 전기 픽업 트럭 생산량 감축.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얼리 어답터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밀어낸 게 얼리 어답터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고 그 이후로 일반 소비자한테 그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전기차가 얼리 어답터에서 소비자로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겨울에 시동이 뭐 꺼진다든지 너무 지금 배터리 효율이 너무 안 좋고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도 못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옛날에 휴대폰이 한 대 200만 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같은 거 이제 하이엔드 모델은 비싸지만 보급형 같은 게 싸잖아요. 공짜로 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생산하고 기술 개발하면 대당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안 팔리고 또 2차 전지도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보조금이 없으면 구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비자 영역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기차를 투자하는 이유가 너무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대부분 안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2차 전지 ETF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쌀 때 기준이 뭐예요? 모르잖아요. 비쌀 때 기준 뭐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하는 거지. 그건 뭐냐? 지금 이 시장에서 이 마켓이라는 시장에서 군중들이 지금 공포를 느낀다. 그럼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호를 느낀다. 천비디아 가즈아 108달러일 때 엔비디아는 100달러 까질지도 몰라 80달러 갈 거야. 이때는 뭡니까? 아 저점이구나. 근데 천비디아 가즈아 1000 찍고 1200 가즈아 1200 찍고 1500 가즈아. 옛날 에코프로 뭡니까? 에코프로가 150만일 때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하지만 이때 시장의 감기는 어땠어요? 언론이나 뉴스에서 떠들고 서로 수익 인정한 게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장의 저점 고점 모른다. 근데 대충 예측을 하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차 왜 투자하냐? 전기차를 왜 투자해? AI 투자해야지. 반도체 투자해야지. 엔비디아 투자해야지.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못 판다는데 엔비디아 투자해야지. 앞으로 AI 시대야. 전기차 아니라고. 자, 애플조차도 지금 애플가 포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니야. 그럴수록 저는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제 말도 맹신하지 마세요. 유튜브는 뭐다? 조회수 팔이다. 유튜브는 일단은 시작은 조회수 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맹신하지 말고 약간 참조 정도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난 차이나 전기차 안 살 거야 라면 안 사도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면 최소 이 종목은 저는 가려면 1년에서 3년이나 시간이 필요하다 봐요. 최소 1년에서 3년. 최대로 5년까지 봐야죠. 아까 유럽에서도 5년 유예기간 주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쨌든 간에 내연기관 차에다가 또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천에서 6천 원 떨어지면 땡큐고 6천에서 5천 원 떨어지면 더 땡큐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최소 이걸 3년에서 5년을 들고 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 내가 최소 5년 이상 들고 갈 수 있겠어. 3년에서 5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평단 7,000원대는 보니까 그래도 뭐 한 상위 한 10% 20%의 평단에 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투자해 보겠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이상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면 좋아. 근데 내가 단기로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졌으면 그래도 많이 떨어졌겠네. 단기로 얼마 먹어보자라고 들어가는 건 저는 비추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 중국 시장이 좋아진 것도 없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악재만 계속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어차피 근데 계속 들고 갈 겁니다. 왜? 제 평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저는 계속 매수할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